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죠. FOMC를 앞두고 관망 속에 상승 모색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고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일종의 안도랠리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OLED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황부터 좀 보죠. FOMC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고 일부 동결. 또 금융 불안들은 해소되는 듯 여전히 불안한 듯. 최근의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다행히 네. UBS 쪽으로 일단 매각이 됐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핵심은 이겁니다. 매각 자체로서 안정화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럽 쪽에 관련된 코코 본드가 이슈가 좀 되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은행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이게 주식으로 전환된다든지 좀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채권인데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약간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채권단들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AT1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코코 본드가 발행된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코코 본드가 173억 달러 정도인가요? 이게 아마 유럽 쪽에 내에서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의 코코 본드 손실로 이제 기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일 HSBC 홍콩 상하이 뱅크 쪽도 약간 코코 본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전일 홍콩 항생 지수가 많이 빠진 이유가 HSBC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코코본드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떻게 디펜드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가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들어온 외신을 통해서 본다면 미국 쪽에서 일시적으로 전액 예금을 보험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 동의 없이 아마 재무부가 관련된 비상권한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당장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시에 발동할 수 있는 루트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에 통해서 지방은행들의 인출 러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금자 보호를 통해서 100% 예금을 안전하다 이렇게 시장의 시그널을 계속 주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빨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과거의 시스템 리스크로 좀 전이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다행히 시장에 우리도 좀 편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배드 부분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 부분인데 오늘 오전까지 본다면은 25bp 인상이 정상적으로 간다는 쪽으로 좀 베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서 지금 금융시장의 대부분 어떤 방법을 찾고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대응을 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된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매각건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좀 느슨하게 간다거나 이 정책을 획 돌려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 있겠죠. 일단 페드의 신뢰 문제에 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25bp 정도를 만약에 그대로 인플레를 잡기 위한 부분들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그 뒤에 코멘트에서 언제든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약간의 마사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오히려 안정을 좀 찾아주겠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 다소 좀 다시 시장이 급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느냐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금리 인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ECB 같은 경우도 50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어떤 경로는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경로를 가되 그다음에 QT를 약간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멈춘다든지 최근에 보면은 대출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준 대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공급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기본적인 스텝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보고 있고 25bp 인상이든 동결이든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번에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그 뒤에 커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 부분들에 대한 변곡점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했고요. 섹터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핫섹터는
화학 쪽을 오늘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제일 또 관심 있었던 거는 시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아닙니까? 뭐 2차 전지가 역시 가장 큰 테마였고요. 네. 뭐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이번에 노이즈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네. 사실 그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시 불거내면서 예. 뭐 조사가 들어간다 이야기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주식의 어떤 주가의 회복력을 그러게요.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를 급락시킬 이슈는 사실 아니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펀더멘탈리 이슈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죠.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2차 전지를 본다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가 다소 좀 쉬었던 섹터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로 본다면 역시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모멘텀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PNT라든지 그다음에 하나기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이 지금 오늘 PNT가 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주들 발주가 본격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로 좀 같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순수화학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불거지면서 유가가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화학 시황 전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수 NCC로 본다면은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전반적인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기 보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화학 부분에서는 2분기가 조금은 저점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은 있다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 25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책 여력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수요가 좀 더 회복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완만한 수요 회복을 2분기 정도부터는 바닥을 확인하고 순수화학 쪽은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것이 좀 멈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작년 10월에 미국이 한 WTI 기준 67달러에서 72달러 정도 수준이면 아마 전략 비축률을 다시 살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전략 비축률의 재고를 감안한다면 최근같이 이렇게 유가가 많이 빠진 경우에는 아마 전략 비축률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유가 방향은 하방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아주 크게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의 우랄산 관련된 이 원유가 48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브렌트 대비 20달러 이상 저렴합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로 들어가면서 아마 러시아 이란 원유가 유입이 계속적으로 중국과 인도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 역내의 물가 부담도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엔비라텍스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엔비라텍스 수출량이 2개월 연속으로 상승보고 있습니다. 아마 2월달 정도 본다면 전월비 1월달이 플러스 30%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고 2월도 16%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엔비라텍스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출 판가 또한 2개월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 중국,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량 증가가 추세가 완연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이 관련된 엔비라텍스가 최악에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 최대 장가업체인 말레이 탑글로브가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30%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마 고객의 재고가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적자 탈피를 위해서 2월부터 판가를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1, 2년간 캐펙스 증설 관련된 계획도 보류하고 있으면서 가동률이 30%대 굉장히 낮았죠. 35%로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갑에 대한 공급 과잉 완화라든지 엔비라텍스 회복 가능성을 보이면서 효성 TNC도 조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탄소 섬유가 최근에 또 다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관련된 신성장 동력 관련으로 탄소 섬유 관련된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28년도까지 생산 능력이 연평균 38% 정도 확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속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전사 영업이익도 비중이 23년 14% 수준에서 효성 첨단 소재 전체 영업이익이 27%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탄소 섬유 관련된 효성 첨단 소재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에서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들이 고부가 제품으로 상당히 중국 업체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서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효성 관련된 효성 첨단 소재 부분들에 관련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화학은 중국의 또 가동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가 있는 섹터이죠. 다만 화학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엔비라텍스 옛날에 코로나 때 그 비닐 장갑 때문에 우리가 네. 한참 알았잖아요. 탄소 섬유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 주셨고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가 그쪽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섹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네. 네. 최근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네. 여기가 좀 쉬어간다면 어디가 좀 올라올 것인가. 뭐 근데 2차 전지가 쉬지도 않고 또 약간 쉬는 듯 하더니 또 올라오죠. 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2차 전지 이외의 다른 섹터가 만약에 바통을 이어간다면 어디가 될까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한미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올라옵니다. 지금 암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케줄링이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대 지금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연내 수익률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거의 비어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YTD는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주목을 굉장히 받을 수 있다. 2차 전지 바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후보군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분위기고 그 외의 후보군은 결국 IT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바닥론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히 주가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IT 가운데서도 OLED를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8.7세대 투자 관련된 OLED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신규 투자가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장비 반입이 될 것으로 시장에 이야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서 IT OLED 시장에 상당히 좀 확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가 2024년도부터 새로운 아이패드에 OLED 출시가 예상됩니다. 되기 때문에 IT OLED 관련된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은 5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성장률은 다소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애플 아이폰도 이제 OLED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미 침투율이 글로벌리 50%가 넘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성장률은 다소 조금은 슬로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애플의 IT 기기 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 대면적 쪽에 24년부터 들어가는데요. 물론 스마트폰 판매량 대비 아마 아이패드나 다른 이런 대면적의 노트북 관련된 판매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적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똑같은 그 판매량으로 봤을 때 이걸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대면적 기준 관련된 그 아이패드 출시가 됐을 때 OLED 관련된다고 본다면 이게 새로운 시장이 어느 정도 열린다고 한다면 아이패드나 맥북의 OLED를 새롭게 채택을 하면 아마 OLED 발광 소재 업체에게는 스마트폰 기준으로서는 5억 대 정도가 팔리는 정도의 소재가 아마 새롭게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OLED 관련된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본다 했을 때 아이패드나 맥북 쪽으로 새롭게 들어가면 판매량은 적으나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5억 대 정도가 신규로 팔리는 소재가 수요가 생긴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의 면적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올레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OLED on silicon, 그러니까 이게 뭐 AR, VR, XR, 뭐 MR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의 기준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뭐 해상도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나올 때 새롭게 나오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술 중에 투스택 텐덤 증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이제 원스택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 면으로 됐다고 한다면 RGB 구조가 투스택으로 이제 적층이 되기 때문에 두 겹이 쌓인다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B 구조의 어떤 적층 구조가 투스택, 그러니까 두 겹이 쌓이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RGB 관련된 OLED 소재의 어떤 그 수요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투스택 텐덤 증착 기술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OLED 소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조금 긴 호흡을 보더라도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P&H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PI 첨단 소재나 이낙수 첨단 소재, 뭐 SFA,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BH, 로치 시스템즈와 같은 종목들도 관련 장비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주로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옛날에 뭐 AMOLED, AMOLED, QLED 이런 게 많은데 OLED로 정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어쨌든 LG 디스플레이인데 LGD보다는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 쪽이 더 탄력이 있을 걸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봤을 네. 때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발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8.7세대 관련된 네. 새로운 어떤 캐파 증설과 관련된 장비 발주가 2분기부터 본격화되겠지만 장비 발주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규모는 아주 공격적이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슬로우하게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면적화와 그다음에 투스택 관련된 어떤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소재
부분이 오히려 더 기존의 어떤 똑같은 캐파라 하더라도 소재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점에서는 소재주가 우선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장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가운데는 덕산 네오룩스, 네, 그다음에 소재 같은 부분들이 덕산 네오룩스가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이라든지 P&H 테크 이런 종목들이 다 픽스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고 네. 그 외에 뭐 조금 길게 본다면 장비주 외에도 소재주로 가서는 PI 첨단 소재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SFA라든지 예.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롯데 시스템즈도 언급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전략과 함께 주목할 만한 섹터 OLED 분야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